오늘 2017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12달인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것은 이제 10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17년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막 떠들고 이제 뭐 그 설이니 신정이니 구정이니 막 이런 말 했었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3일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뜻깊게 보내시고 내일 휴일이잖아요. 휴일도 그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39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전공을 살리지 않았고요. 학교 졸업 이후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후에 그 필리핀에서 친구와 동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외국을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2007년에 만난 필리핀 여성과 2009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업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2010년 가족과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2010년에 큰아들, 둘째 아들 낳고 아내가 지금 셋째 아이 임신 중이고요. 2012년에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 자료 작성 업무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 피부와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발달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넉넉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외모나 성격을 보면은요, 키는 한 170 정도, 피부는 어두운 편이고 중간 정도 체형이고 회사에서 보면 활발하고 밝은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집에선 게으른 편이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표현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설명할 때 머릿속으로 고민을 많이 한 후에 말하기 시작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 앞에서는 좀 주눅드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주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김인년, 임신월, 개축일, 경신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더라도 오행이 좀 차갑다고 볼 수 있죠. 목기운과 화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목화는 하나도 없고요. 토기운이 3개, 금기운이 3개, 수기운이 2개입니다.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2개인데 이 인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기운도 3개지만 토기운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한 30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으면 목화가 발산의 성질이고 금수가 수용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포용력도 있고. 그런데 목화의 성질이 없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목화가 그 발산의 성질이니까 사람이 말 그대로 발산이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표정부터 밝은 그런 그 기운이 바로 목화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를 즐겁게 해주고 좀 명랑하고 쾌활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목화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금수의 성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하고 또 사귀어보면 깊게 사귀어보면 오히려 더 사람이 그 더 정이 깊고 그리고 그 진국이라 그러죠. 사람이 참 괜찮다, 속이 넓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처음에 이제 그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목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이분의 성격부터 한번 보면은요, 이분이 게으른 편이라고 했잖아요. 인성운이 강하니까 게으르죠. 인성운이 강하니까 게으릅니다. 그러면 인성운 강한 사람은 왜 게으를까요? 인성운이라는 게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거거든요. 십성 중에서 식신상간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식상운이 있어야 활동력이 있거든요. 내가 활동을 해야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성운이 너무 많으면서 그 목기운에 해당하는 식상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표현력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현력이 뭐죠? 식신상간운이죠. 그래서 제가 사주 분석할 때 식신상간운이 많으면 아, 이런 분들은 표현력이 뛰어나다. 뭐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의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상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성운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고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신상간운은 감성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고계가 발달하고 감성계가 약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식상운이 없으니까. 지금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요,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분의 일간이 개수예요. 그러면 인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금생수로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라는 것은요, 좋은 사주는 그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도 피가 잘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딱 막히면 어떡해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운도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을 받았어요. 금생수로. 그러면 내가 또 생을 해줘야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설기한다 그러잖아요. 기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럼 그 기운을 빼는 게 식신상간운이죠.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있고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 무슨 사업을 할 때 서비스업 같은 거는 잘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서비스업이라는 건 손님 응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많고 표현력 약한 사람이 그런 데에는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뭐 여자를 사귄다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에서 용신이 무엇이냐? 금방 나왔죠. 목기운이 용신이죠. 식신상간운이 여기에서 첫 번째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신상간운인 목기운 그리고 화기운이 두 번째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42세 이후에 이제 강하게 나타나죠. 물론 12살서부터 31살까지도 지지에 화기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가장 첫 번째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목기운은 42세 이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2세를 전후해 갖고 이전보다는 이후가 낫다고 봐야죠. 물론 이 정묘대운도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지고 뭐 이런 애로점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의 흐름 자체가 용신운이 42세 이후에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외국을 자주 다녔단 말이에요.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도 갔다 오고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이제 가서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호주에 있는 무슨 농장 같은 데서도 일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이제 가서 고생만 하다가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호주에도 갔다가 필리핀에도 갔다가 거기에다 필리핀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역마살이 강하다고 봐야죠. 지금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역마살입니다. 월지 포함해서 2개가요. 그리고 이분이 재물을 취득하는데 지금까지의 운을 봤을 때에는 재물 취득이 그렇게 유리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재물을 취득하려면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없습니다. 물론 지장간에 목기운과 화기운이 있죠. 목기운과 화기운이 이 미토 안에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주왕국에 그 재성운과 식상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힘들죠. 운이 좀 안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을 봤을 때에는 이 식상운과 재성운이 들어오니까 이전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봐야죠.
물론 재성 42세 정묘대운에 재성운이 깨지고 뭐 이런 애로점은 있습니다만은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분의 1년운을 보면은요, 올해가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년이 축술미 삼형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운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분이 친구한테 이제 동업하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언제 이제 친구하고 2009년에 여기에 보시면은 2006년부터 필리핀에서 친구와 동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 언제냐면은요, 병술년이에요. 기사대운 병술년입니다. 이분은 축토하고 미토가 있으니까 술토가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병술년에 그 친구와 동업을 한 게 삼형살에 걸리는 해에 동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살이 너무 강하잖아요. 식신상간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강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피부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없으면서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주는 불리한 사주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액땜을 해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도 활인업이 좋고,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갖기 어렵다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일단은 내년 무술년은 그 운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토기운이 기신인데 천간까지 토기운인 무토가 들어오고요. 물론 무게합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이분은 하여튼 1년운이든 대운이든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올 때, 이때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 대운이 32살서부터 41살까지 무진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토기운이라는 것이 그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관살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친구한테 뭐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한국에 오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것이 대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흘러가는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그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녀분도 벌써 3명이나 되고 그러는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이전보다는 앞으로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